네, 뉴욕 증시 모처럼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7%까지 완화가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던 하루였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4.7%. 과연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고 금리뿐만 아니라 킹달러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금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7%까지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4.9라는 숫자까지 봤기 때문에 거의 뭐 5% 육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떨어진 이유 그리고 금리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간밤에 금리가 4.9%를 찍어서 4.73 정도로 마감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했던 요인 중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유가 관련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고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이제 평가도 좀 먼저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 기준으로 지금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16년 만에 거의 최고예요. 지금 2007년이고 16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케이스가 됐고 또 사실 이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채권 시장 혹은 금리 시장의 그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그런 지수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10년물 금리는 그 이상으로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5%를 뚫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모기지 금리 등 다양한 그 금융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이기도 하고 그 웬만한 금융상품들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이제 채권 금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는데 뭐 최근에 뭐 다이먼 같은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모건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7% 금리 시도 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금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단기 금리, 기준 금리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경기 방향성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두 가지만 고른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그리고 또 하이어 포 롱거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사실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국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 때문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유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 모습이고요. 킹달러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그 채권금리 차, 지금 1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금리 차가 마이너스 180bp까지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채권금리보다 1.8%, 그러니까 18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그 초저금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이 됐을 때 일본에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고금리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지금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와서 해외로 투자하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 킹달러 현상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입니다. 금리의 상승 배경 그리고 킹달러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중간에 금리가 간밤에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유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4.7%까지 밀릴 수 있었다라고 하셔서 유가 얘기를 좀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최근에 95달러까지 갔다가 84달러까지 좀 빠르게 떨어졌는데 그 배경을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5월 하순 혹은 6월 초 이후로 지금 70불 수준이었던 유가가 90불을 넘어가는 정도까지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으로 보면 한 30% 가까이 지금 지난 한 3-4달 사이에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하고 그리고 또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죄송합니다.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장관급 감시위원회인 JMMC 쪽에서 기존 생산 정책을 변화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말까지 지금 사우디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 기조를 이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올해 12월 말까지 30만 배럴의 수출 감축을 지속할 거다라는 이런 지금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연장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혹은 더 심하게 긴축이 들어가지 않는다, 감축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호재를 이제 인식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사실 간밤에 있었던 이제 데이터 발표 중에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어쩌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ADP 고용 보고서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휘발유 이제 수요가 이것도 간밤에 발표된 데이터인데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만 배럴 정도 가까이 지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겨 최저 수준까지 지금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미국 내에서 앞서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그널들 혹은 소비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은 지금 이제 고유가가 90불 이상으로 가던 고유가가 지속되기 어렵진 않겠느냐라는 이런 지금 시각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약 5% 가까운 이제 유가 하락이 나왔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실 고금리가 결국엔 경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좀 들렸었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지표로 조금씩 확인되고 있고 유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몇 가지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셧다운 얘기가 좀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거는 처음 봤는데 이 이슈 불확실성의 크기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우선 셧다운을 막았던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선 셧다운 관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 하원 의장이 이제 낙마하게 된 케이스야. 낙마라고 할까, 이제 해임되게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임팩트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우선은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선은 가장 급한 불인 이제 셧다운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임시예산 편성안이 이제 저희 한국 이제 추석 연휴 사이에 통과가 되면서 지금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봉책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40일 가까이 지금 여유는 남아 있거든요. 40일 이제 시간 여유를 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 전염될 가능성은 우선은 조금은 이제 제한적인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그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 되어버린 하원 의장을 다음에 이제 누가 맡게 될지,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 그리고 또 그 역할은 어디까지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지금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하원 의장의 신임 의장직 선출 투표는 10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조금 더 명확한 이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메카시 하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9개월 만에 지금 낙마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부 반란표가 지금 발생한 케이스고, 그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이제 좋지 않은 이슈다, 악재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현상에서 이제 뚜렷한 판단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좀 이 셧다운 이슈는 뭐 매년 일어나는 일이지, 지나가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뭐 정말 뭐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좀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다음 달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공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돌고 돌아서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10월 전략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도 지표가 좀 네. 발표가 됐었고, 주말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면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줄줄이 나올 텐데, AI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지표 점검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 우선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ADP 고용 보고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민간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9월에 한 8만 9천 명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을 했는데, 그 이게 보면 2021년 1월 이후 지금 가장 적은 수치이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는 15만 3천 명 가량을 지금 신규 고용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뭐 한 절반 정도 되는 이제 그 시그널이고, 결국 미국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고, 이게 또 사실 채권금리 하락, 오늘 봤던 채권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제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이제 굿뉴스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단면인 것 같고,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좀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이제 시장 센티먼트를 추적하는 게 CNN에서 발표되는 공포 탄력 지수예요. 피어 앵그리드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은행 위기 이후 올 3월에 있었던 그 이후로 지금 그 익스트림 피어, 이제 그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 투자자의 공포감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AI 모델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까지 현재 시장이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AI 위험 지표, AI 리스크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위험 표시를 지난주에 1에서 7까지 올렸거든요. 100이 가장 높은 위험이고, 보통 1부터 10까지는 시장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굳이 지금 빠져나갈 이유가 크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변동성,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 두 가지를 지금 가장 큰 이제 그 변수로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지금 10선까지 내려갔던 게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 같은 경우도 19 이상으로 올라왔지만, 어제 종가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새벽에 18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빅스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위험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20 이상으로 넘어가야 그 판단이 드는데, 불안은 하지만 사실 아직 시장의 데이터는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유가만 사실 투자자분들이 계속 보시고 계신데, 유가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을 이제 바스켓으로 봤을 때 보면 사실 한 2달 전부터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박 위험은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의 공포심과는 별도로 데이터 기반한 투자 의사 결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번 AI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 지표 상으로 봤을 때도 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갈 때는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원자재 가격, 요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AI가 봤을 때 아직은 모든 것을 털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